새 하원의장에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이 마침내 선출됐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또 내려 5개월 연속 인하된 반면 워싱턴 DC와 뉴욕시, 보스턴 등은 전년에 비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란제 무기와 폭탄들이 서한 지구로 보물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 이스라엘의 전선이 대폭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연기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고 미국은 중동 지역 미군들을 보호하는 조치와 방어망 증강 배치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 납세자들은 개인 $200, 부부 $400씩의 텍스 리베이트를 11월 7일 전후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새 하원의장의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이 마침내 선출됐습니다. 네 번째 공화당 하원의장 지명자였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은 공화당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새 하원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3주 만에 공화당 내홍과 하원 마비 사태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하원의장을 축출했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마침내 마이크 존슨 지명자를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하는 데 성공해 3주간의 내홍과 하원 마비 사태를 끝냈습니다. 새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25일 전체회의 호명 투표에서 공화당이 네 번째 후보로 지명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이 과반을 넘긴 220표를 얻어 민주당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의 209표를 누르고 새 하원의장에 선출됐습니다. Of which the Honorable Mike Johnson of the state of Louisiana has received 220 votes. The Honorable Mike Johnson of the state of Louisiana,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is duly elected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the 118th Congress. 마이크 존슨 새 하원의장은 즉각 게이블 의사봉을 건네받고 취임 선서를 하고 118차 연방의회 회기에 하원의장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And we're in a time of extraordinary crisis right now. Be in support of our dear friend Israel, and we're overdue in getting that done. We have a catastrophe at our southern border. The Senate and the White House can no longer ignore the problem. 마이크 존슨 새 하원의장은 미국과 전 세계가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 만큼 연방 하원을 즉각 정상화해서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 지원하고 고장난 국경을 고치며 물가 안정을 이뤄 미국민 생활을 돕는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패키지부터 다뤄야 하고 11월 17일 임시예산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임시예산 또는 연간 예산을 결정해 연방 셧다운을 막아야 합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은 1972년생 올해 51살로 2017년부터 루지애나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직을 역임해온 비교적 소장파로 새 하원의장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존슨 새 하원의장은 하원의원총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최다인 150여 명의 멤버들이 있는 정통 포스파 스터디 커미티의 의장을 지냈고 트럼프 하원 탄핵 시 변호팀으로 방어해 친트럼프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은 3주 동안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을 축출하고 4~5명만 이탈해도 새 하원의장을 선출하지 못함에도 매번 20명 이상 이탈하는 바람에 3명의 지명자를 거부하고 네 번째에 겨우 탄압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하나라 뭉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3일 234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216대 210표로 가결해 축출했습니다. 그 후 3주 동안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톰 엠머 하원원내 총무 등 3명이나 거부하며 극심한 내용을 겪어왔으며 네 번째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을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해 한 달째에 접어든 하원 마비 사태를 간신히 끝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50대 대도시들 가운데 절반 지역은 렌트비가 또 내려 5개월 연속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중에 텍사스 어스틴과 달라스, 올랜도, 피닉스, 애틀란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렌트비가 하락한 반면 워싱턴 DC와 뉴욕시, 보스턴 등은 전년에 비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아파트먼트의 공급이 늘면서 50대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5개월 연속 내린 것으로 CBS 뉴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9월에 50대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스튜디오에서 투베드룸의 중위 렌트비는 $1,747로 0.7% 하락해 전달보다 $5, 전년보다는 $29 내려갔습니다. 스튜디오의 중위 렌트비는 $1,447로 0.5% 떨어져 전년보다 $8 싸졌습니다. 원 베드룸의 중위 렌트비는 $1,630로 0.3% 하락하며 전년보다 $5 낮아졌습니다. 투 베드룸의 중위 렌트비는 $1,934로 0.7% 인하되며 전년보다 $13 떨어졌습니다. 특히 50대 대도시들 가운데 절반인 24곳에서는 렌트비가 하락했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이 전년보다 7.3%, 달라스가 6.2%나 떨어져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의 중위 렌트비는 $1,710로 전년보다 5.4% 하락했고 애리조나 피닉스는 $1,563로 5.2% 싸졌습니다. 조지아 애틀란타의 중위 렌트비는 $1,659로 전년보다 4.9% 내려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925로 전년보다 4.8% 떨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중위 렌트비가 $2,887로 전년보다 3.4% 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3.2%, 시애틀과 탐파는 3.9%씩 렌트비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DC와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중위 렌트비가 $2,238로 전년보다 4.2% 올라갔습니다. 인근 볼티모어는 $1,863로 전년보다 1.1% 비싸졌습니다. 뉴욕시 주변의 렌트비는 $2,853로 전년보다 4.5% 올랐습니다. 보스턴의 중위 렌트비는 대도시들 가운데 산호세에 이어 두 번째 비싼 $3,043로 전년보다 4%나 인상됐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지난해 피크 때에 비해 1.6% 낮아진 것이지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하면 아직 $338 높은 수준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란제 무기와 폭탄들이 팔레스타인들의 또 다른 거주지인 서안 지구로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 이스라엘의 전선이 대폭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데 이어 동부의 서안 지구에서 이슬람 지하드를 비롯한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충돌하고 있으며 북부에서는 레바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와 맞서고 있어 자칫하면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란제 권총과 공격용 소총, 대인지뢰와 폭탄, 드론 무인기 등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선 서안 지구로 보물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고했습니다. 이란제 무기와 폭발물, 드론 무인기 등은 밀반입 조직들이 엄청난 수익을 노리고 요르단 무기 암시장과 4군데 국경을 통해 서안 지구로 대량 들여보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란제 무기들 중에는 미국제 클레모와 대인지뢰를 본딴 복제품도 있고 M4 스타일의 공격용 소총과 권총, TNT와 같은 폭발물 등이 대거 서안지구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서안지구에 대한 이란제 무기 밀반입은 이번 하마스의 기습 이전부터 장기간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형성된 무기거래 암시장에서는 값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서안지구 등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입되면 4배 이상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밀반입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하마스의 기습 전인 7월에 서안지구에서 200여 종의 무기들을 밀반입하려던 조직들을 소탕하고 무기 저장고에서 1,000정 이상을 압수했으며 6곳의 폭탄 제조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처럼 서안 지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란제 무기 밀반입을 막는 데 주력하는 바람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움직임을 경시했다가 치명적인 기습을 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의 기습 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후원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심지어 미국 편에 서 있는 요르단에서 혼란을 부추겨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중동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요르단과 이집트는 이란제 무기들의 밀반입을 단속하고 있으나 밀반입 조직들이 활개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란제 무기들이 대거 서안 지구에 밀반입된다면 주로 그곳에 있는 또 다른 무장 조직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수중에 들어가 이스라엘 공격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 꼽히고 있어 이스라엘에 대한 전방위 동시 공격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보복이 단행되고 미국의 전폭 지원도 요구되며 자칫하면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과 시가전을 연기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 상당 기간 지상 침공은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신 무장 세력들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받고 있는 중동 지역 미군들을 보호하는 조치와 미사일 방어망 증강 배치에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 지구에 대한 위험한 지상 작전을 일단 지연시키며 방어 체계부터 증강하고 확전도 차단하려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침공해 지상 작전을 강행할 경우 시가전이 불가피해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고 확전될 우려가 높아진다며 연기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자주 통화하고 미 해병 제임스 클린 중장이 이끄는 군사자문단을 이스라엘에 급파해 가자 침공 시가전 대신에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작전으로 하마스 분쇄작전을 펴도록 권고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작전 연기에 동의함에 따라 미국은 드론과 로켓포 등으로 자주 공격받고 있는 중동 지역 미군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이스라엘과 미군들의 미사일 방어망도 대폭 증강하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들을 대량 제공하고 아이언돔 시스템의 증강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12개나 증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현재 미군 병력이 6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데 이번 중동 사태로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들이 주 타겟으로 이미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2,500명, 시리아에 900명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향해 지난 한 주 13번의 드론과 로켓포 공격이 가해져 24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펜타곤이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능이 약한 로켓포와 드론 공격으로 부상당한 미군들이 모두 경상으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직무에 복귀했지만 고성능 공격이 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거리 1200마일이나 되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지난주 발사했으며 홍해에 있는 미 해군 구축함에서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킨 것으로 펜타곤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이란의 후원으로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동시에 나서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지역 미군들까지 전방위로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미군 보호 조치와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중해에 있는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두 척이 동시에 출격해 있고 정밀 유도 미사일과 핵무기 공격 능력까지 갖춘 구축함 등 스트라이크 전단들의 군함들이 10여 척이나 집결해 있습니다. 미 해병 신속 원정군 2,000명도 중동 지역에 파견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 납세자들은 개인 $200, 부부 $400씩의 텍스 리베이트를 11월 7일을 전후에 받게 됩니다. 텍스 리펀드를 받았던 사람들은 같은 은행 계좌로 신속 입금되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5월 1일 이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은 11월 1일까지 세금 보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이 고대해온 2차 텍스 리베이트가 대부분 11월 7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2차로 제공되는 텍스 리베이트를 11월 초부터 11월 말 사이에 주민들에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예산 흑자분 $10억 납세자들에게 개인 $200, 부부 $400씩 돌려줌으로써 식품과 휘발유 등을 구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세정국은 대부분의 텍스 리베이트는 11월 7일에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는 경우 신고된 은행 계좌로 11월 7일에 대거 입금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돼 며칠 걸리게 됩니다. 이번 2차 텍스 리베이트는 개인 $200, 부부 $400씩입니다. 지난해 1차 때는 개인 $250, 부부 $500씩 제공됐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25일부터 웹사이트 tax.virginia.gov/rebate에 접속해 사회보장번호와 우편번호만 입력하면 얼마를 받게 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까지 버지니아주에 세금 보고를 했던 납세자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다이렉트 디파짓이나 종이 수표의 우편 배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미 세금 보고를 마친 사람들 중에 텍스 리펀드를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았던 납세자들은 같은 은행 계좌로 11월 7일을 전후에 신속 입금받게 됩니다. 텍스 리펀드를 받았던 은행 계좌를 폐쇄한 경우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없으며 종이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1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버지니아 납세자들은 11월 1일까지 2022년도분에 대해 세금 보고를 버지니아 주당국에 제출해야 2차 텍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새로 세금 보고를 하는 버지니아 납세자들은 11월 30일 안에 2차 텍스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